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 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에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예전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맥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창업, 장사에 관련된 궁금한 거를 질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는 영상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대 마케팅, 어떤 게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그리고 브랜드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그니처 메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맛이죠. 이 대표 메뉴의 맛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음식이 있었을 때 마케팅이 힘을 더 내요. 맛은 불을 지핀다라고 보면 마케팅은 기름을 붓는 거예요. 불이 또 꺼지고 잠잠해지면 한 번씩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마케팅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케팅을 해도 효과가 안 나오는 거는 시그니처가 약하기 때문에 마케팅 때문에 왔는데 재방문이 안 되는 거죠. 마케팅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거는 재구매 고객들이 꾸준히 생겨야 되는데, 이거는 맛입니다.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 궁금합니다. 맥형의 장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장사는 내가 100원, 200원, 300원 모아서 안 쓰고 1000원, 만원을 모으는 게 이제 장사라고 하면, 사업은 약간 투자의 개념입니다. 10만원, 100만원 투자해서 10억, 100억, 1000억을 벌기 위한. 장사를 대부분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사를 많이 하시고요. 사업은 좀 한방 크게 벌 수 있는 약간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이 돼야지 이룰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내 성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먼저 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또 저는 성격상 희열을 느끼고 저 개인적인 투자라고도 생각하고, 이런 투자를 통해서 얻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키려고 했던 장사할 때의 모습과 투자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 사업할 때 지금의 제 모습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인 또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아카데미를 만드는 거.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지원금만 받아서, 내지는 은행에서 대출만 받아서 창업을 시도하기보다 이 맥형과 같은 경험, 맥형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모셔서 그들의 경험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만드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어떤 분께서 이제 프랜차이즈 고깃집, 개인 고깃집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장사가 처음이고 고기 쪽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무조건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통해서 고기 선별하는 방법이나 이 유통 경로나 과정을 한번 내가 스터디 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수익률이 덜해도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무작정 개인 고깃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개인 고깃집 하시는 분들이 불판을 어떻게 제조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스터디를 좀 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더 얻고, 그 다음에 이후에 개인 고깃집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충 할 거면은 프랜차이즈 하십시오. 초보면 프랜차이즈를 먼저 시작해보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후에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충 만들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서 해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급하게 오너가 되어야 할 상황에서 꼭 공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급하게 오너가 되어야 되는 상황, 갑자기 가게를 인수하셨나 보네요. 오너가 되어야 할 상황에서 꼭 공부해야 되는 건 맥형TV를 공부해야 된다. 직원과의 소통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리더십이 저는 결국에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서로를 갑을관계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했을 때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해. 이거가 아니라 이거 해보자, 이거 하면 어떻겠어? 이런 식으로 뭔가 솔선수범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휘력, 어휘의 사용,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일로 와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습관으로. 근데 이런 손 태도 하나도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거든요, 소통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긍정의 카드, 부정의 카드를 써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장을 관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좀 시작하면 직원들의 마음을 좀 들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직원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더 좋은 소통을 하고, 내 매장이지만 우리의 매장처럼 관리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가게 딱 하나만 하십시오. 2개, 3개 했다가 난리 납니다, 진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세 가지를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유 있는 돈이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뭐 좋은 브랜드를 선택한다든가 좋은 자리를 들어가겠죠. 대부분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형 창업,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몰렸을 때 하는 게 이 외식업이다 보니까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하지 않습니다. 뭐 창업도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수익이 적어도 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교촌이나 뭐 서베이나 좀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는 것들, 나 이거 하나 해라고 했을 때 오 진짜, 그래서 옛날에 카페베네 창업 진짜 많이 했거든요. 두 번째는 자리죠.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리에 자본을 맞춰야 되는데 자본의 자리를 맞추다 보니까 또 B급지, C급지, D급지 들어가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처음 시작이 생계형 창업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또 반대로 돈을 벌면 이 외식업에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자리에서 더 훌륭한 브랜딩을 통해서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승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주관적인 운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그러면 내 기준에 의한 주관적인 맛이 형성이 될 거고, 내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조직을 컨트롤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는 왜 나와 달라?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리 손님이 넘쳐난다고 해도 직원들이 좋은 기분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홀로 나오면은 이 소통이 불통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소통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외식업은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좀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고, 또 손님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빵 이상은 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사람,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인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 중심적으로 맛을 결정하고, 내 가게인데 내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운영을 결정하다 보면은 결국엔 그 안에 배겨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면 사람 일손이 바뀔 거고, 일정한 일관성 있는 응대가 안 될 거고, 다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본, 두 번째는 자리, 세 번째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시 어떤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완전 초반하고 시작했을 때, 3개월도 아니에요. 시작했을 때 한 달, 많으면 2달. 창업 시작하기 전에는 완벽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뭐 상호부터 메뉴 구성부터 가격부터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이게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최대한 완벽에 가까운, 그 완벽이 내 기준 아니에요. 그럼 어디 기준? 이 상권에 사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의 기준.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아이템을 생각해 놓고서는 그냥 자금에 자리를 맞추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내 아이템을 접근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비싸든가 맛이 별로든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취향이 이 상권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소비력도 마찬가지고요. 강남 사는 사람하고 저기 예를 들어 지방 사는 사람하고 이 소비력이, 받는 월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치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데, 그거를 내 기준에 맞춰버리다 보면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게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처음에 3개월도 아닙니다. 한 달에서 2달 정말 고객 경험을 미치도록 관찰하는 거. 제가 최근에 치킨집 오픈했는데 내가 직접 해서 가져가 보고 치킨이 바삭함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그리고 박스나 이 비닐 포장의 이 습기에 의해서 바삭함이 덜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합니다. 그리고 고객 경험, 고객이 반마리를 사가는지 한 마리를 사가는지 한 마리 반을 사가는지, 메뉴 구성을 3가지로 해놨어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통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해서 빠르게 피드백해가지고 수정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고객한테 평가받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판단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두 달은 고객들한테 가격이 적절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맛은 괜찮은지, 우리의 서비스는 괜찮은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만족스러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치도록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잖아요. 그러면 와서 먹어보고 별로네 라고 했던 사람들은 소문냅니다. 가지 말라고, 별로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다시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요, 간판을 바꾸면 다시 옵니다. 초반에 너무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서 초반에 나레이터 모델, 뭐 이벤트, 이거 프랜차이즈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빨리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막 마케팅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실수를 만천하에 알려서 결국에는 안 되는 가게들을 만드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유의해서 예민하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사장이 주도하는 매장에서 이제 세미오토와 프로토로 가는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외식업은 사실 오토 매장으로 운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인재를 쓰면 되는데 내지는 수익을 쉐어하거나, 근데 여러 방향에서 이제 오토 매장 자체가 수익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맥형도 많은 월급을 줘보고 투자를 해주고 수익을 쉐어하고 해봤지만 결국에는 이게 지속돼서 오래됐을 때 수익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애들이 발톱을 다 보입니다. 장사 잘 될 때는 인센티브도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가 수익을 나눠서 가져가는 수익 구간이 커지지만 장사가 안 될 때는 자기가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 도망갈 생각을 하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개인 매장은 프로토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정말 내가 맨날 가서 계속 관리하고 관찰하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보면 롱타임노시가 프로토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무실이 4층에 있어서 맨날 내려가서 진짜 관리 감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맡겨놓고서는 내가 그냥 비즈니스 셀러리맨, 예를 들어 직장 다니면서 운영해야 되겠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전한 은행에다가 예금해 두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맥형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점주로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이제 직영점도 10개 넘게 한 번에 운영을 했었고,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기 전에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통닭집, 쌀통닭이라는 브랜드를 용인에서 4년 동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징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하기 전에 점주의 입장도 한번 되어보자 해가지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운영한 게 큰 경험이 되었고, 그 경험으로 지금은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피자 장인은 어떻게 만나셔서 동업을 하게 되셨나요? 동업을 하면서 의견 충돌은 없으셨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해 오셨나요? 피자알볼로 대표님은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오며 가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피자알볼로 대표님께서 제가 직영점을 많이 하는 부분들을 되게 좀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이런 브랜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브랜딩을 기획하는 시간을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 동업을 저도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동업의 가장 문제는 어려운 사람끼리 만나면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투자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투자하지 말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운영하자고 하는데 누구는 또 저렇게 운영하자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었고, 지금 2년 넘게 운영하고 브랜드 만든 것까지 3년을 같이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문제된 게 없습니다. 배달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잘 나와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서 가맹 2호점까지 이제 지인을 통해서 했대요. 이제 앞으로 어떤 루트로 광고해야 가맹 계약을 늘릴 수 있는지,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 칠판 강의 한번 해야 되는 사이즈인데, 어떤 루트로 광고를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홈페이지를 진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 살 때 상세 페이지 보면은 내가 정말 궁금한 거를 다 표현해 놨어요. 그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구매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결국에는 결제까지 누르게 되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수요를 명확히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진짜 메뉴판 넣고 가격 넣고 매장 위치 넣고 막 이래요. 창업은 일반 구매하는 소비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 점주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점주들이 궁금한 것들을 써야 되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처럼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랜딩 페이지가 되게 중요하고, 홈페이지도 내 브랜드와 일치하는 그런 톤 앤 매너를 지켜주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각종 광고를 통해서 유입될 수 있게 네이버에 정보가 다 깔려 있어야 됩니다. 블로그, 카페, 창업에 대한 키워드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해야 되고, 파워링크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파워링크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파워링크 전략도 필요해요. 어떤 키워드로 어떠한 시간대에만 내가 공략하겠다, 이 정도의 전략. 그러면 유입됐을 때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 한번 해보고 싶다, 문의할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문의가 왔으면은 이제는 정말 좋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물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그냥 상담을 길게 할수록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송으로 촬영해서 찍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맥형한테 컨설팅을 따로 의뢰해서 받으면 됩니다. 형님은 언제 깨달으셨어요? 돈보다 좋아하는 일을 쫓아야 되겠다고 궁금합니다. 창업은 해야 되겠는데 20대 초반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김밥 장사하고 복조리 팔고 이러면서 그때는 정말 엄청난 돈을 쫓았죠. 왜냐하면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비가 와도 안전한 그 건물 내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목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을 수밖에 없었고, 모아서 결국에는 내 매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돈을 쫓는 제 습관으로 인해서 아끼게 됩니다. 직원한테 절약하고, 나가는 거 손님 재료에 절약하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장사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재밌어서 순수하게 하려고 했던 거 이 일을 쫓다 보니까 약간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잘 돼요. 새로운 브랜드는 이번에 상호는 어떻게 지어볼까, 어떠한 판매 전략을 세워볼까, 어떠한 구성을 해볼까, 이제 돈보다는 미친 듯이 장사에 꽂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일을 쫓는데 그냥 돈이 따라왔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을 쫓을 때와 돈을 쫓을 때 이 차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찍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 한번 받아서 또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